안녕하십니까? 강남프라임 영어학원의 배수루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법 세 번째 시간, 가정법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번 파트와 2번 파트로 나눠놨는데요. 그 이유는 시제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적용되는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놨어요.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가정법 수업 반드시 1번, 2번, 3번 순서로 들으라고 얘기했었죠. 자, 가정법 1번 수업부터 순서대로 들어야 되는 이유는 1번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할 두 개의 문장, 절대 암기해야 할 두 개의 문장이 있었죠.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 써야 하는 문장, 1번 문장,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 써야 하는 문장, 2번 문장, 이 두 개 문장을 암기해야만 그 뒤에 가정법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전부 다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던 그 두 개의 문장 한번 복귀해 볼까요? 1번 문장이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 쓰는 문장이었죠?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 지금 새라면 I would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텐데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if절에 뭘 쓰고? 과거 시제 쓰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한글로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라 그랬죠? 아,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1번 문장 패턴에서 동사 형태를 따오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은 새가 아니라서 너에게 갈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죠. 자, 2번 문장은 뭐였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 그럴 때 적용하는 문장의 전형적인 형태라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었다면 If you had worked harder, you would have succeeded. 네가 더 열심히 일을 했었으면 거기에서 성공을 했을 텐데. 자,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if절에 had 플러스 PP 형태 쓰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형태 쓴다 그랬죠? 이걸 한글로 외우면 당연히 안 외워지겠죠.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말을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문장, 2번 문장을 통째로 암기한 뒤에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면 1번 문장 패턴에서,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면 2번 문장 패턴에서 동사를 끌어다 쓰면 됩니다. 자, 요걸 암기했다는 걸 전제로 파트 1과 파트 2를 보면 1번 볼까요? if절에 뭐가 왔어요? if절에 과거 시제가 왔죠. 그 얘기는 1번 문장 패턴을 따라가는 형태다 그 얘기예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자, 요 표현은 워낙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학교 내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수능을 위해서도 그렇고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If it were not for 라고 하면 현재 무엇이 없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water, no one could live. 현재 물이 없다면 아무도 살 수 없을 텐데 결국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죠. 자, 2번은 어떨까요? if절에 had 플러스 PP 형태 나왔죠. 그렇다면 2번 문장 패턴에서 따쓴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네요. 얘도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과거에 무엇이 없었다면 이라는 뜻이겠죠.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그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이해되셨죠? 자, 문제는 if it were not for 하고
if it had not been for는 그 적용되는 시제에 따라서 구분해서 써야 돼요.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구분해서 쓰지 않고 현재 무엇이 없다면에도 쓰일 수 있고 과거에 무엇이 없었다면에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 짧게 쓰면 한 단어만 활용하면 without, 단어 두 개를 활용하면 but for라는 표현이 있어요. without 또는 but for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서 현재 무엇이 없다면 또는 과거에 무엇이 없었다면 양쪽을 넘나들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를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 요령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면요. 원래의 문장서부터 볼까요? 이렇게 if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워낙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보니 if를 생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표현일수록 점점 짧아지죠. 일일이 문법적인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상대편이 얼마든지 문맥으로 이게 그 뜻이라는 걸 연상할 수 있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생략하는 쪽으로 언어가 진화하겠죠. if가 생략되면요. if가 생략됐다라는 시그널은 남겨야 돼요. 그 시그널이 뭐냐? 뒤집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if를 생략할 수 있는데 if가 생략되면 if가 생략됐다라는 시그널을 남겨야 돼요. 뒤집으면 돼요.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또는 수능에서 심지어 이걸 if를 생략하고 뒤집어 봐라 이런 식의 유치한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 대신 중학교 학교 내신에서는 빈칸의 개수, 내가 만약 세라면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5개면 다 쓰면 되고요. 만약에 빈칸이 하나가 부족하게 빈칸 4개인데 만약에 내가 세라면 이라는 표현을 써라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지우고 뒤집은 결과물을 말로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Were I a bird? 라고 써 있을 때 틀렸다고 고르지 말란 얘기예요. If I were a bird 에서 생략되고 뒤집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고르면 안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네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었다면 빈칸이 5개면 if you had worked harder 이라고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빈칸을 4개를 준다면 생략한 뒤에 뒤집은 형태를 쓰란 얘기구나. 읽어볼까요? Had you worked harder 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의문문도 아닌데 had가 왜 앞에 나왔지? 틀린 문장 아닌가? 이렇게 고르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이제 학교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로 나올 때나 그렇게 나오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가뜩이나 3점짜리 수능 지문이 굉장히 읽기에 버겁잖아요. 근데 지문 중간에 갑자기 Were I a bird 또는 Had you worked harder 이런 형태로 if가 생략되고 뒤집힌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거 if가 생략되고 뒤집힌 거구나. 원래의 형태를 떠올리면서 해석을 할 줄 알면 된다 그 얘기예요. 바로바로 떠올려서 적용할 수만 있으면 그럼 100점짜리 복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걸 먼저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저 1번 예문 같은 경우에 if가 생략되면 뒤집어진다 그랬죠.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물이 were it not for water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 빈칸의 개수에 따라서 주관식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으로서 if it were not for 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were it not for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도 틀렸다고 고르지 말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적용해서 현재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떠올려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겠어요? 짧게 얘기하면 without 이라 그랬죠. 단어 하나로 얘기하면 without wate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현재 물이 없다면 자, 단어 2개로 표현하면 but for water
이것도 역시 현재 물이 없다면 이라는 뜻이고요. 제일 짧게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without, 단어 두 개로 표현하면 but for. 이랬죠? 밑에 것도 위에랑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하면 if가 생략되면 뒤집어지죠? 그러면 물론 if it had not been for, 과거에 무엇이 없었다면, 이것도 외워야 되겠지만 모두 외워야 된다. 이 표현 있죠?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가 나왔을 때 마침표인데 뒤에 이게 왜 의문문도 아닌데 had가 제일 앞에 나왔을까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Had it not been for her help. 이렇게.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장 짧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Without her help. 이것보다 좀 더 늘려서 단어 두 개로 표현하면 but for her help.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without, 단어 두 개로 표현하면 but for. 얘네들은 현재 무엇이 없다면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과거에 무엇이 없었다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없다면인지 과거에 없었다면인지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without하고 but for는. 문맥으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문맥을 보고 현재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과거에 없었다면이라는 얘기인지 문맥으로 파악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형태 외웠죠? 제가 이 가정법의 다양한 표현을 따로 뗀 이유는 사실 이것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가정법 동사를 어떤 걸 써야 하냐, 문맥에 따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문맥에 따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난감해해요. 그래서 그 상황은 가정법 현재 또는 가정법 과거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 할 때 헷갈리는 대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내겠어요? 그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맥락일 때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다들 아시죠? 수능 같은 경우는 소송 걸립니다. 애매모호할 때는 절대 안 내고요. 누가 봐도 이거다 또는 저거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확실할 때만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그녀가 내게 다시 돌아와 준다면 이라는 표현, 실제로는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문맥일 때, 예를 들어서 그녀가 죽었거나 다른 남자와 결혼했거나 이럴 때는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가정법 동사를 써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지만 만약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돌아올 수도 있지 않냐. 돌아온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텐데 이런 식의 맥락일 때는 그럴 때는 가정법 현재 단순 조건절의 내용을 포함하는 단순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인 단순 조건절 가정법 현재를 적용해서 문장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혼도 안 했고 죽은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그녀가 다시는 내게 돌아올 것 같진 않다 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쓴다면 그럴 때는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써야 되겠죠. 안 올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온다면 나에게 기회를 10%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맥락이라면 가정법 현재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어떤 상황을 고정시켜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유연성 있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로써 가정법에 관련된 1, 2, 3 긴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